그 영상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믿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분위기를 이렇게 시작해야 이야기가 붙더라고요. 신사장 치킨집 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고 신사장은 처음에 그냥 지나가려다 그 사람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돌려줘요라고 한마디만 반복했는데 그 말의 무게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신사장은 치킨집 문을 닫고 이시온을 불렀고 이시온은 신사장의 눈빛만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알아챘습니다. 신사장은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는데요. 방송과도 오랜 끈이 있었고 방송국 쪽에 비밀스러운 파일을 교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말의 의미가 단순한 물건 반환 요구가 아니라는 걸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돌려줘요. 의대상은 물리적 물건이 아니라 방송국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 영상과 원본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그 원본만 있으면 준이 죽인 놈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이미 편집본을 내보냈고 편집본은 중요한 장면들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장은 편집본으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신사장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필립은 처음엔 법적 절차로 모든 걸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조필립은 판사로서 증거가 합법적 경로로 제출되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조필립은 법원에 압수명령과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했고 신사장은 조필립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신사장은 방송국과의 거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원본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은 편집본으로도 충분히 파문을 일으켜 돈과 영향력을 얻었고 원본을 내놓으면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셈이었거든요. 이시온은 신사장의 지시로 방송국의 외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온은 신사장이 말한 교환의 카드를 찾으려 했는데 신사장은 방송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신사장은 방송국이 브랜드 이미지와 내부 불법 거래의 은폐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건드리기 위해 오래된 빚과 향응 그리고 법조 쪽의 미묘한 연결고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신사장은 조필립에게 법정은 내가 맡아 그런데 방송국은 우리가 설득해야 해라고 말했더라고요. 조필립은 한참 망설였지만 신사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신사장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필립이 준비한 압수명령이 방송국의 변호인에게 막혔을 때였습니다. 법적 장치로는 방송국 내부의 편집 서버를 열 수 없었고 방송국은 오히려 법적 공세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갔습니다. 조필립은 처음으로 법의 한계를 마주했고 법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필립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고 신사장은 그런 조필립을 보며 안타까워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총알만 구해주세 같은 말을 흘리기도 했는데 신사장은 그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신사장은 이시온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점검했고 그 사람의 분노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상처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장은 그 사람에게 목숨만이라도 약속할 수는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혹시 신사장이 이상한 짓 하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라며 간청했었습니다. 신사장은 그 간청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자신의 과거가 이 모든 상황에 불씨가 될까봐 두려워했더라고요. 신사장이 방송국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때였습니다. 신사장은 방송국 측과 오래된 거래의 구조를 꺼내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필립이 법정에서 만들어갈 공론장을 미리 계산해 넣었습니다. 신사장과 방송국 측의 대화는 처음엔 말로만 오갔지만 시간이 흐르자 방송국 쪽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장은 방송국을 압박할 카드가 하나 있다는 걸 살짝 흘렸고 방송국은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신사장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시온이 가져온 정보 하나가 판을 바꿨습니다. 이시온은 방송국 내부의 편집 로그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장면을 삭제한 흔적을 찾아냈고 그 삭제 행위의 타임스탬프는 신사장의 오래된 거래 시기와 겹치지 않았습니다. 신사장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장은 자신의 과거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요구하던 그 사람의 주장과는 달리 원본 영상 일부는 존재했지만 그 일부조차 완전한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복수의 씨앗을 심어두었고 그것은 법정에서 쓰일 증거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었더라고요. 조필립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찾는 게 진실이라면 진실은 더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필립의 말은 신사장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수자 그 사람 가한계에 달해 직접 행동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사장에게 준이 죽인 놈만 처단하면 된다라고 단언했었고
신 사장은 그 단언의 위험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 필립은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신 사장은 방송국의 원본을 확보해 조 필립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역공을 시작했고 사건은 급속도로 미디어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신 사장과 조 필립, 이시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는데요. 신 사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선택이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에 짓눌렸고 조 필립은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직면 앞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신 사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 사장은 방송국과의 협상에서 원본의 일부를 확보했고 조 필립에게는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최소한의 절차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시호는 물리적으로 원본이 저장된 서버에 접근을 도왔고 조 필립은 그 증거를 임시 보전 명령으로 묶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걸 법에 맡기면 정말 준이 죽인 놈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물음은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조 필립은 잠깐 주저하다가 진심으로 말했는데요. 법은 때로 천천히 가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법을 믿을지 아니면 순간의 정의를 택할지는 내 몫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필립의 말은 차갑지만 진지했고 그 사람은 결국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고 복수의 방식이 바뀐 순간이었는데요. 신 사장과 이시호는 복합한 감정으로 그 사람을 보았고 신 사장은 내 선택을 지키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 필립은 법정에서 그 원본을 근거로 증인을 불러들였고 방송국은 내부 편집의 부적절함을 인정할 위기에 처했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신 사장은 자신의 과거 일부를 숨긴 채로 사건의 외연을 좁히려 했고 이시호는 신 사장의 눈빛을 보며 새로운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값은 목숨으로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다시 입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형태가 바뀌었고 그 사람은 법정에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 필립이 법에서 마주하게 될 반격과 신 사장이 방송국 내부의 더 깊은 비밀을 캐낼 때 벌어질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신 사장과 조 필립, 이시온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같은 진실을 좇을 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